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 광명시가 2013년 지역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명시가 2012년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자치단체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는 컨설팅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13년 지역 일자리 정책 한마당 행사에서 광명시는 우수상과 지원금 8천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7곳 등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시도지역고용자문단 평가와 중앙지역고용자문단 종합평가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총 7,99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자랑 가학광산 동굴이 4월부터 재개방됩니다. 올해부터는 KTX 광명역에서 가학광산 동굴까지 셔틀버스도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11년 개방 이후 1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던 수도권 유일의 동굴 관광지 광명 가학광산 동굴이 4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재개방됩니다. 보수 보강 공사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개방을 중단했던 가학광산 동굴은 출입구 환경 개선과 조명, 계단 설치 등 광명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는 4월 6일에는 가학광산 동굴 입구 야외 공연장에서 2013년 가학광산 동굴 오프닝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는 광명시립합창단과 전통연희단의 축하 공연, 동굴 서포터즈 위촉식,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동굴 안내나 다양한 광산동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가학광산 동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령화나 실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광명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기대 시장과 광명시 17개 사회적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해 간판 제막식 후 센터를 돌아보고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를 강사로 초빙해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센터 개소 기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개소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 생산품 판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앞으로 광명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 추구보다 공익적 활동에 힘쓰는 기업으로 광명시는 2015년까지 45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총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광명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광명성해병원이 강원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6일에는 광명시와 광명성해병원, 관동대학교가 함께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광명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양기대 시장과 관동대학교 이종서 총장, 광명성해병원 김석호 이사장이 광명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광명성해병원에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2명이 진료를 시작하게 돼 광명 시민들이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또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은 광명 시민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광명성해병원은 호흡기 내과와 흉부외과, 감염내과, 알레르기 내과를 신설하고 정신과와 응급실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광명 시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기능인들의 사기 진작과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한 2013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4월 10일에 개최됩니다. 광명시에서는 17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요. 이에 광명시는 지난 3월 27일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남양주 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3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는 폴리메카닉스, 건축설계 등 49개 직종 800여 명의 기능인들이 참여해 각축을 벌일 예정으로 광명시에서는 11개 직종에 17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시는 참가 선수들에게 그동안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경기기능 대회에서 정보기술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친구들과 이렇게 준비한 게 많거든요. 막 밤새면서 하고 해서 이번에 꼭 입상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오는 9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화이팅! 광명시는 1998년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행정, 법률 등 다양한 무료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4월부터는 변호사 상담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질 높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광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민사, 형사, 노동, 국제법 등 각 분야 최고의 변호사 상담위원들로 구성돼 다양한 법률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변호사 상담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상담 일정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종합민원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3천만 원어치의 산소와 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광명시에서는 지난 3월 28일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3월 28일 맑은물 사업소 노은 정수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기대 시장과 숲지킴이,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잣나무, 소나무 같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 4,000그루를 심고 지난해 식재한 수목에 비료와 물주기 등 나무 가꾸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기대 시장은 앞으로도 풍요로운 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푸른 광명을 만드는 데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광명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보다 빨리 많이 돕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광명 2동을 관내 첫 복지동으로 지정했습니다. 복지동은 동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복지, 고용, 보건, 교육 등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주에는 복지동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광명 2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월 11일 광명시는 광명 2동을 관내 첫 복지동으로 지정해 발로 뛰는 현장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복지동은 복지사업의 중심을 최일선 현장인 동주민센터로 옮겨 시민들이 동주민센터 방문만으로 복지, 보건, 고용 등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민원 업무를 보러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 많으셨죠? 하지만 민원 업무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복지동 광명 2동 주민센터는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 일자리 상담, 생활 민원 처리, 우울증 상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주 화요일에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는
체불 임금이나 가사 관련 문제부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체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정신적으로나 장애가 있으신 취약계층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광명 이동에서 찾아가는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일차적인 법률 서비스나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변호사님들을 한번 뵈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많이들 망설이고 진짜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을 또 상담을 하려면 저희들이 많은 상담료도 줘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동해서 가까이 주민들을 위해서 변호사님을 저희들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고요. 시간이나 교통 문제 때문에 전문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일자리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화동 여성회관 세일센터까지 오시기 힘든 철산동이나 강명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여기 오셔서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는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명시에서 복지동 일을 하는 거에 제가 기여하는 거에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 구직자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와 일자리와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드리고 또 구인업체하고 정말 제대로 된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과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40, 50대 이상의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를 어제 왔었어요, 제가. 근데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볼일 보러 왔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나오시니까 취업에 가는 거를 오늘 와서 상담을 해라. 그래서 오게 됐어요.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우리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소개서 같은 데 간다 이러면 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 60 넘었다 이러면은 아예 그냥 상담조차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은 광명 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방문하기 전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광명 이동 주민센터에서는 광명시 복지 대상자 2,1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문 간호사랑 사회복지사랑 이렇게 할머니가 잘 계신지 또 필요한 것이 뭐 있으신지 보러 나왔습니다. 광명 이동 동장과 방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아픈 곳은 없는지, 수도나 전기가 고장나진 않았는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해결해 줍니다. 할머니 저기 저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동사무소 전화를 좀 해주시고 또 망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은 저희 동사무소에 봉투한 거는 다 봤어요. 예. 저기 망가진 거. 아 그러세요? 예.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우리 복지사한테 또 연락하시고 또 건강 이렇게 안 좋으신 데 있고 그러면은 또 방문 간호사한테 전화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이 밖에도 광명시 자살예방관리센터 간호사가 광명 이동 주민센터에 상주해 우울증 등을 상담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과적인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 서비스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등록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생활민원 기동 서비스 역시 광명 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광명 이동에서는 현재 2,100여 명의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5,123가구 12,527명에 대하여 앞으로 출범하게 될 동복지위원들과 통장 복지 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전수조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접 방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 복지를 펼치고 있는 복지동 광명이동 주민센터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행복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광명시는 복지동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복지동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2014년에는 광명시 18개 전체 동으로의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년 중 일상생활하기 더없이 좋은 시기가 바로 4월입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유실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도 4월로 다른 달에 비해 2배나 많다고 합니다.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넘기나 수영, 테니스 같은 유산소 운동은 물론이고 양치질을 다른 손으로 해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는 등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올 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